자, 오늘의 주제가 그 재벌가의 여성들입니다.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재벌가 여성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야. S그룹 홍란희 여사님. 1, 2, 3위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와. 아니 근데 저게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주식 포함인 거니까. 그럼요. 그거 이건희 회장님 지분을 상속하면 부인이 더 많이 받으니까 자식들보다 저 순서가 나올 수밖에 없죠. 4위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 2, 3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었느냐? 이게 2014년부터 요 순위가 거의 확정된 다음에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1위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S그룹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으로 유명한 여사님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순위가 좀 뒤로 밀리기도 했고 밑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 순위가 웬만해서 역전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재벌가 하면은 우리 또 H그룹도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랭킹에서는 H그룹 여성들의 이름은 또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네요.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없어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신데. H가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스터리를 지금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재벌가 여성 중 제일 부자이신 S그룹의 홍란희 여사님. 딱 봐도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데 성함이 되게 요즘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희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최근 이름 같지 않나요? 진짜 이쁘긴 하죠, 이름. 근데 라이라는 이름은요, 홍 여사의 아버지가 전주에서 판사 시절을 했을 때 전라도에서 예쁜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떠서 라희라는 이미지를 얻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특색 있는 이름이라서 홍 여사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홍 여사가 네네. 뭐 외모도 출중하시고 이름은 또 세련되시고 뿐만 아니라 스펙이 엄청나죠. 스펙이요? 예, 보면 45년생이거든요. 네네. 집안도 좋고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엘리트 코스, 뭐 KS라고 하잖아요. 네네. 경기여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홍 씨 집안이 다 그래요. 저 홍라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저 집안 자체가 그냥 공부를 다 잘해. 그래서 저 홍라희 여사도 미술을 전공하신 거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보니까 대학생 때 그 당시에 미래의 시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전람회를 관람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내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딱 보고 너는 이제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낙점을 해서 그래서 며느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재벌가 취재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벌가 이야기라든가 재벌가 중심으로 많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그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입니다. 명석한 집안에 그 홍진기 회장도 일본 고등문관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고 그래서 그 홍라희 여사도 경기여고 서울 미대를 다닐 정도로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라희 여사를 좋아했고 제일 막내 아들하고 혼사가 맺어집니다. 어떻게 맺어졌냐면 일부러 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동경 유학 중에 홍라희 여사가 동경으로 날아가서 그때 처음 만나고 그때부터 만남이 이어져서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만추를 빙자한 맞선 정도가 되겠네요. 도쿄에서 맛을 봤군요. 홍라희 여사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일단 이때 한반도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법대 나오시고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다 그러면 0.0001%입니다. 그 머리 물려받으셨구나. 네. 그 정도로 수재였고 그리고 판사로 있으시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시기에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그 집안 자체도 엄청 탄탄했었던 집안이고 두 분 사이가 너무 각별했대요. 이병철 회장이랑 홍진기 전 장관의 사이가 너무 각별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약간 계획 결혼 뭐 그런 게 있어. 계획 결혼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시기에는 요 정도 되는 집안들은
그래서 그 비즈니스이자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도쿄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만났겠어. 홍란이 여사 하면 그 이건희 회장 생전에 항상 옆에 같이 다녔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두 분 아주 그 금실이 좋았나 봐요. 이 공식 행사에 나가는 화면들을 보면 홍라이 여사가 항상 이건희 회장 옆에서 이렇게 부축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처럼 남편 내조하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는 그런 부인이었겠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내조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일화도 있는데 그 예전에 S그룹이 한때 흔들렸던 때가 있어요. 내부에 이제 비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 이건희 회장이 뒤로 물러났다가 2010년인가에 다시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때 우리 그룹의 위기다. 그때 굉장히 새벽같이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회장님이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데 그 전에는 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홍라이 여사가 출근룩을 봐주겠다. 넥타이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 풀고 다시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그 출근 시간을 좀 늦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원들이 이 홍라이 여사에 되게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데 홍라이 여사님만이 이제 이건희 회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내조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홍 여사는 그 S그룹 안주인으로서의 내조도 잘했지만요. 미술계 큰 손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S그룹을 대표하는 미술관 관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둘째 딸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 홍 여사가 미술관 관장 자리에 맡기 전에 시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특급 훈련을 시켰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바로 며느리한테 매일 10만 원을 줬대요. 네? 10만 원을 주고 인사동에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골동품을 하나씩 사와봐라. 뭐 시아버지가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사 모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회장이 이만하면 됐다. 미술관 관장 자리를 줬다고 하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술관 되게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소장품들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고요. 뭔가 이 미술품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경영의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기도 해요. 가면 조금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자주 다니시나 봐요.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그런 거니까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네, 어쨌든 이 홍라이 여사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인데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쪽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그분을 예전부터 후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목이 진짜 보통이 아니신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홍 여사는요, 네네. 이렇게 시아버지 덕분에 안목을 키워서 미술계 대모로 좀 활동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S사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 당시 며느리가 회사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댄다 뭐 이런 느낌이 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전공한 홍 여사한테는 오히려 계열사인 미술관을 운영하게 해준 거고요. 덕분에 홍 여사는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라이 여사가 이제 안목만 뛰어난 게 아니라 통도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2013년에 7순위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경기하고 동기회를 다 보면 한 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200명들을 다 이제 우리가 졸업 얼마가 됐으니까 여행을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했다. 네, 첫날 만찬 비용, 행사 비용을 전부 다. 근데 사실 안 부담할 수가 없어요. 엠빵 하다가 더 이상합니다. 아니 본인 7순인데 친구분들을 뭐 무려 한 200명 이상을 불렀으면은 야 아니 근데 쏘고 갑자기 뭐 캐톡으로 15만 원씩 회비. 이게 더 이상하잖아.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홍라이 여사가 자녀들에게는 뭐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식들이 굉장히 클 때까지 뺨을 비빌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홍라이 여사는 철두철미하게
바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도 좀 늘어놓던 똑같은 엄마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엄마가 다 큰 아들한테도 비타민 챙겨 먹어라. 맥주 많이 마시지 마라. 저거는 저희 엄마도 해요. 어떤 엄마든 다 하는 거예요. 엄마도 하는 얘기. 그 아들 이재용 회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홍나희 여사하고 단둘이 각종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휴가도 같이 갔다 오고 사찰도 다니고 또 아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현재 싱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그룹 안준이 없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연히 아들을 도와서 공식 성상에 다 참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이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 더 언론에 더더욱 더 자주 노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 여사는 평소 딸들한테 여성은 여성적일 때가 가장 강하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여성임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과 그다음에 또 이서연 사장이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나희 여사의 두 딸 모두 CEO잖아요, 그죠? 이부진 씨는 S호텔 사장, 이서연 씨는 S물산 사장인데 포브스지에서는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뭐 경영인 100인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2022년에 이 이부진 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제 처음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매년 한 85위 이 정도에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으니까 뭐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여성 경영인이다 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 뭔가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 경영인 되게 멋진데요? 네, 굉장히 멋진 이미지를 또 이렇게 구축해 가시네요. 자, 그러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인 이부진 사장 프로필 한번 보시면요. 네네. 70년생이고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S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 누구나 다 아는 호텔입니다. 고구려 백제 아니고 다른 호텔. 고구려 백제 아닌 그 호텔. 그거를 운영하다가 예전에는 자연농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자연농원 오랜만에 듣네요. 영원한 그랜드. 그렇죠. 영원한 땅. 뭐 거기에 대표를 하다가 지금 호텔 사장을 맡고 있죠. 경영을 잘 못했으면은 사실 뭐 다른 분들로 바뀌거나 아니면 회사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목격을 했는데 경영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부임 이후에 한 3배 정도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 중간에 이제 런칭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하고 고구려 말고 거기 스테이. 네, 여기가 이제 고급 비즈니스 호텔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게 매출액이 처음에는 한 150억 정도였는데 거의 뭐 10년 조금 안 된 2023년에 2,100억 정도로 확. 뭐 경영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경쟁자가 없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도 잘. 네? 갑자기요? 야, 내심 지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예. 뉴스에도 났던 사건인데요. 네. 호텔 입구에 이제 한 모범 택시가 돌진을 해서 그 회전문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1층에서 홍모 씨가 몰던 택시가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74살 김모 씨와 호텔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회전 유리문이 부서졌습니다. 그 당시 이 기사가 회전문 수리비로 4억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야 될 처지에 처했었는데요. 전액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큰 거예요. 그 4억을 갖다 선뜻. 근데 왜냐하면 저런 하나의 행위가 네네. 기업의 브랜드 가치랑 이미지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네. 저게 아마 2010년대 초반일 거예요. 저 기사 나온 게. 그런데 2007년, 8년에 특검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삼성에 대한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행복한 눈물이 어땠네, 뭐 전략기획실이 어떻네, 뭐 회장님이 물러나네 안 물러나네 이런 얘기들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텔 전체나 이부진 사장 재산에 비하면 4억은 큰 돈이 아닌데 저거를 탕감해주는 저게 이제 미담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니까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룹 전체로 보고 오너일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저게 회사나 본인 이미지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결단한 거죠. 네, 이부진 사장은 이렇게 출산하고요. 3일 만에 복귀할 정도로 열정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좀 딸에게 호텔을 맡긴 뒤 그래서 석 달 동안 호텔에 좀 묵으면서 딸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알려줬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뷔페에서 식사를 하다가 야, 수저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 말 한마디 한 지적 때문에 세상에 이부진 사장은 그날부터 수저 박사가 될 정도로 숟가락만 파서 결국엔 적당한 무게의 수저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재벌 딸이잖아요. 재벌 2세인데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회사 직원들과는 굉장히 소탈하게 잘 지낸다. 왜냐면 회사가 회식을 하면 어떤 회사든지 대부분 1차는 뭐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 노래방 가는데 그럼 뭐 1차, 2차 회식 자리에도 참석해서 스스럼 없이 직원들과 어울린다. 뭐 그런 내부 평가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50대 중반이 정도 되셨죠?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 부드러운 여성 재벌의 이미지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거 있어요. 이부진 사장의 패션도 눈에 띄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평소는 좀 단아하면서 세련된 패션을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 근데 보시면요. 이 옷 가격대가 대충 얼마 정도로 보여지시나요? 비싸겠죠. 이 의상이 10만 원대 의상이라는 거. 우와.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비싼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이템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뀐다. 저기 6천만 원은 뭐예요? 16,000원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있어요. 옷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지만 액세서리만큼은 가문의 뭐 어떤 품격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을까. 옷 색상도 뭔가 좀 차분한 컬러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화이트나 뭐 그레이, 블랙? 이렇게 액세서리도 블랙을 착용하고 있는데 튀진 않죠. 근데 그냥 검정색 입었어요. 입는데 꼭 디테일 하나가 있어요. 금장으로 지퍼가 있던가 어떤 포인트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는구나. 절제된 색상이나 고급스러운 소재 같은 거 그리고 심플한 세련한 디자인 이런 올드머니 룩이라는 거를 즐겨 입는다.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 교육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얘기냐면 대부분 이제 재벌 2세, 3세들이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이 강남에 있는 H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유학을 보내면 한국에 이제 인맥 베이스가 없고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니 한국에서 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놓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집도 그 고등학교가 있는 대치동으로 원래는 한남동 살았는데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모유 수유를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 않게 도와드리는 간호학박사 조정숙입니다. 이부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동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잘 육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 모유를 먹이고 싶어서 그때는 3개월쯤에 만났거든요. 아기 낳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 팔도 안 올라가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몇 개월 먹이실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 먹이겠대요, 적어도. 근데 집에 딱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응접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차렷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 귀티가 나고 잘 배우셨다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또 이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해외 나가실 경우에도 가서 유축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랑 못 가니까 밤에 유축을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얼려서 박스채 해가지고 2-3박스를 그렇게 해서 먹이시고. 편지는 이제 제가 마지막 30개월 하고 나서 그 단유증을 드려요. 제가 이제 선물로 엄마들 모유수유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상장처럼 그거를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편지를
한참 후에 지인이 아기 낳은 걸 보면서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쓰셔서 선물하고 비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요. 뭘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이 궁금해. 네. 선물이 궁금해. 근데 그 우리 저 이부진 사장께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부진 사장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30대 후반에 낳으셨대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아들 있겠네요. 바보일 예. 수밖에 없겠죠. 좀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어렸을 때 마트 그 시식 코너에서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근데 저기서 이제 막 때를 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좀 사랑스럽게 타이르는 표정이 이제 공개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한 장 저기 맨 우측에 있는 거죠? 네네. 이부진 사장이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저기 깁스를 했는데 아들이 저기다가 엄마 사랑해. 그래서 저가 사진 한 장 자체가 인터넷에서 이부진 네, 사장이 난리가 다친 났죠. 거예요? 네네. 저 아이가 적어준 거예요? 네, 아이가 예. 저거. 아들이 이제 근데 뭐 저도 이런 사진들 많이 접해봤는데요. 뭐 간간히 아드님 학교 입학 사진이나 졸업식 참석해서 이렇게 꽃다발 들고 계시는 사진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아드님 하계회도 꼬박꼬박 참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셔서 몇 년 전에는 이제 오빠이시죠. 이재용 회장 가족과 함께 야구 경기도 보러 가시고 이제 아들과 미국 NBA 경기도 직관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배우 고소영 씨랑 찍은 셀카도 엄청 화제였던 거 아세요? 그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 토크 콘서트를 들으러 갔던 건데요. 정말 얼마나 바쁜데 그 와중에도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이분 이런 강연도 찾는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삶이 부럽네요. 재벌가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인성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이부진 사장이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에 이부진, 이서연 두 딸을 양육해 데리고 다녔던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은 어쩌면 그 얘기도 나오지만 좀 외롭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학도 가고 둘째 형하고도 9살 차이가 나거든요. 형제들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매년 있는 CES에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기자들 앞에 우리 딸도 자랑 좀 하겠다 하면서 팔짱 끼고 나타나면서 두 딸들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딸들한테도 경영에 직접 나서게 해서 경영 능력도 시험받고 그래서 아들, 딸 구분보다도 딸들한테도 동등한 능력을 부여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여성 주식 부호 3위에 올랐던 이서연 사장. 그분이 이부진 사장님의 여동생이시잖아요. 네. 어떤 분이시죠? 아마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쭉 홍라희 여사라든가 이부진 사장은 그냥 언론에도 많이 보여가지고 아 저분 하면 딱 이제 얼굴도 떠오르고 이름도 알고. 그쵸, 그쵸.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서연 사장은 언론이나 이런 데는 많이 노출은 안 됐는데 이제 프로필을 보자면은 그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기서 이제 디자인 전공하셔서 그래요? 그 8초 스파 브랜드 중에 네. 그거 이제 런칭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런칭을 해가지고 이게 3년 만에 연매출 6천억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분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경영일선에 복귀해가지고 지금도 뭐 일하고 계신데 언론에만 잘 노출되어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봐도 선이 좀 굵어 보이지 않나요? 인상이 좀 선이 굵어서 리틀 홍라이라고 불리고 지금 이제 미술관을 네네.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사의 제 자녀들 중에 네네.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 아, 그래요? 네네. 네, 오빠랑 이제 언니는 이제 그렇게 안 됐는데 자녀가 4분이에요. 어이구. 게다가 또 미담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경쟁업체인 D사가 의류 사업 매각하면서 아동 의류 기부 사업까지 중단 일이 있었었거든요. D사. 맞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소연 사장이 두말하지 않고 S그룹 아동 의류를 기부했다. D사의 그 브랜드가 뭐였냐면 이제 말 타는 거 로고 있는 그거 있죠. 폴땡. 네, 그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소연 사장은 운영하던 브랜드가 뭐냐? 자전거 타고 있는 핀땡. 라이벌, 나름 라이벌이었는데 한국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는데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해줬다고 해요. 뭐 흔쾌히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좋아. 요때야.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재벌가에서 유독 S그룹 딸들이 경영 전반에 좀 많이 나서는 것 같아요. 기업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 때부터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네네. 100대 기업들 중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제일 높은 기업이 S라고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이제 선대 이병철 회장의 딸들 중에서 이명희 네. 뉴욕 백화점. 근데 보면은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 회장을 워낙 예뻐하고 나를 제일 많이 닮았는데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능력 뛰어나고 예뻐했으니까 뉴월드 백화점을 맡았잖아요. 선대에서 맡아버리면 후대로 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딸들이 경영 참여하는 게. 이게 사실 그 문화나 이제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옛날 여자가 무슨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그 시점부터 장녀인 이인희 H재지 그룹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막내딸 이명희 그 유통의 이제 회장이라든가 기업인으로 앉히려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중들한테는 이명희 회장이 더 잘 알려진 분이죠. 아 저기 저분이 네, 이명희 총괄 회장님이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심리적으로 앞머리를 특히 세우는 마가렛 대처도 마찬가지였고 앞머리를 세우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심리적으로 권위, 자신감 이런 게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뭐 뉴월드를 이렇게 세계 업계로 올리는 것 그런 힘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호랑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용진 회장님의 어머니 되시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정 회장이 우리 자주 먹는 별다방 네네. 그 커피를 들여온 것도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이 야 저거 해봐 딱 그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고 예. 예전에 정용진 회장이 좀 경영 실적이 좀 안 좋을 때 한남동에서 양재동까지 뭐 7km를 뛰어서 출근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혹독하게 정용진 회장을 단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명희 회장이. 네. 그러면 이병철 창업주가 그 사람 보는 눈 하는 아주 기가 막힌데 그런 아버님의 눈에 들어드는 걸 보니까 대단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경영 수업을 할 때 여기 가면 뭘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가라고 지시한 곳이 있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처음 이제 그 세계를 맡았을 당시에 저 외무 출입할 때인데 그 이병철 회장님 따님이 왔다 이게 신문사에. 신문사에 왜 왔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의 변화와 모든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문사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게 최고의 빠른 공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부 가서는 각종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좀 배우고 경제부에 가서는 뭐 기업 경영에 대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한 바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트레이닝 코스를 신문사를 통해서 그냥 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통찰력 있었던 어드바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신문사에 가서 한 방에 다. 그냥 신문사에는 뭐 사회부, 경제부, 뭐 모든 소식이 법조, 다 뭐 있으니까. 스포츠 같은 뭐 다 있으니까. 이 가풍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딸들이 뭐 아주 야무져요. 네. 근데 뭐 일단 벌여놓은 사업이 엄청 많은데 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업체들을 하나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사위한테 맡기느니. 그렇지, 그렇지.
사이는 조금 그래. 예, 뭐 지금 뭐 딸 얘기들, 이 여성 기업인들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S그룹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병철 창업주의 부인인 박두올 여사. 이분이 이 S그룹의 데모라고 볼 수 있는데 좀처럼 사실 이분은 뭐 언론에는 나타나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이병철 회장보다 3살 연상이에요. 연상이신 이분이 박팽년의 후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병철 회장의 집안보다는 훨씬 더 재력가셨다. 사실 뭐 금수저, 다이아수저 뭐 이런 정도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박두올 여사의 어렸을 적 한 15, 6살 때 이제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시주를 했는데 그 시주 하신 스님께서 자네는 나중에 왕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왕비 못지않은 갑부의 부인이 될 상이다. 박두올 여사님한테. 네, 박두올 여사님한테. 아 진짜 뭐 얼굴이 정말 후덕하니 왕비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대요.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 남긴 자서전에 몇 줄 남아있는 게 전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건강해 보였고 지금껏 몸 치장, 얼굴 치장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사치와 거리가 멀다. 수신제가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조금 검소한 듯한 모습들로 이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물론 집안 자체는 잘 살았지만 네네네. 사업을 하실 때 공장을 하나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수 공장. 국수 면발 뽑는 공장을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귀퉁이에 방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같이 사셨다, 가족들이. 이게 이제 자서전에 나온 얘기인데 네네. 이제 그때는 조금 고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네.